안녕하세요. 7월 14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3부까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습니다.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또 종목 상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로스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네,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부진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증시는 지난 7월 13일 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좀 네.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조정받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현재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일단 그 3,280 붕괴 이후 일단 매도가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때 좀 하락을 하고 지금 현재 반등을 나오고 있지만 3,280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계속 반등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단 반등을 했으니까 최고가를 일단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여전히 한번 좀 조정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80선을 못 넘어서 불안한 모습이고 당분간 계속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넘어도 네.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오늘도 강한 그래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네. 1,050선이 일단 최고 고점인데요. 만약 이번에 와서도 이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한번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다 하더라도 좀 지지하면서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서 1,000선 가까이도 한번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50선을 만약에 넘고 지지해 준다면 더 상승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넘지 못한다면 1,000선 부근까지도 더 밀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 우리 시장 대응 방법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여전히 지난번과 일단 마찬가지로요. 네. 지금 보시면 나스닥 차트를 일단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나스닥 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13일 최고 고점을 뚫고 오늘 또 올라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좀 계속 좀 보유해주고 하락 시에는 조금 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계속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코스피의 경우는 다시 3,280을 일단 지지하는지 요걸 좀 중요시 보면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단 3,280 돌파 후에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수익 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해주고 다시 또 내려갈 때는 좀 담아주고 이렇게 일단 비중을 주면서 현금 확보를 좀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를 늘려나가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오늘 상당히 좀 더웠죠. 예. 굉장히 더웠죠. 네네. 네, 요즘에 전국 오늘 특히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여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이쪽 섹터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또 언급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또 여름이면 한 번씩 움직인다고 했던 네. 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일단 움직였는데요. 네. 우선 오늘 좀 눈에 띌 만한 종목은 일단 파세코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일전자,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위니아 딤체가 있는데, 네. 네, 일단 한번 볼까요? 차트를요. 네, 위니아 딤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2%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9.65% 상승하면서 5,34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네. 계속해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일단 흑자를 좀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도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본다면 여기 그러니까 외인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장중이라도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만약 유지한다면 5,300원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돌파한다면 5,700원대만 유지한다면 아마도 6,500원이나 7,000원까지 한번 다시 일단 52주 신고가를 한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트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름 관련주들 지금 종목들 하나씩 짚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위니아 딤체 한번 종목 봐주셨습니다.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5,300원대를 유지하고 5,700원대를 돌파해주기만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파세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름 관련주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7.95% 상승하면서 23,7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4,300원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고 결국에도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어요. 전문가님, 파세코는 지금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파세코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희가 이제 그 여름 시즌에 어울릴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 신일전자와 파세코를 일단 설명드렸던 차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상대로 좀 시간은 걸렸지만 크게 일단 18,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일단 반등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좀 상당히 좀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18년 그리고 2019년, 20년 지속적인 좀 영업 이익을 일단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수급 관련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네, 수급 관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개인의 일단 매수세가 조금 오늘 들어오고 있지만 네. 오늘 기관에서 매수 그리고 외국인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 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사더라도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일단 조금 눌렸을 때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22,000원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좀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입에 성공한다면 26,000원대 돌파되면 한 번쯤 차익 실현을 50% 정도 하고 나머지 50%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한 적어도 8월이나 8월 말까지 한번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한번 고점인 3만 원대까지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일단 한번 홀딩을 외쳐보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여름 관련주 위니아 딤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파세코에 대해서도 한번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를 유지만 해준다면 26,000원을 돌파 시에는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당장은 8월 말까지 가져가 본다면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전망 밝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여름 관련주 어떤 종목 말씀하셨죠? 네, 해경케미컬도 오늘 크게 올랐어요. 네네네. 네. 일단 신일전자부터 일단 하고 신일전자요. 해경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종목 또한 지난번 저희가 그 여름 관련주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오히려 사실 그 차트를 좀 본다면 정확히 일단 마디 가격인
1,900원 그리고 2,000원대에서 충분히 매집을 해줬다면 충분히 좀 좋은 성적을 이뤘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선 위쪽 상단 마디 가격은 2,300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19년은 조금 부진했지만 2020년 조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2020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차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지난번 고점인 2,300원대를 좀 안착해준다면 한번 좀 시세를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시다면 2,300원 돌파 이후에는 돌파 후 분기 시에는 조금 차익 실현해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 관련주에서 세 번째로는 신일전자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경케미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목도 오늘 크게 올랐어요. 8.4% 급등을 하면서 2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하고 또 즐겨하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일단 지난주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종목을 좀 다시 매수 진입시켰는데 아마도 일단 18,000원 초반대에 진입했을 거고요. 네. 지금 현재 보유 중이라 아마 충분히 10% 이상대라고 저번에 한번 수익 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상가를 일단 정확히 터치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현재로서는 오늘 21,000원대를 일단 터치 후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21,000원대 안착 못하면 다시금 1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다시 일단 상승 나온다면 21,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우선 50%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 나머지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영업이익면을 본다면 2020년 그리고 2021년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23년에도 매출이 22년이나 23년에도 일단 매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잠시 눌렸다 하더라도 좀 꾸준히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포트를 비우기 보다는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다시 차익 실현할 만큼 다시 매집을 해준다면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렇게 짚어주신 종목들이 네 종목이나 되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파세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여름철에도 일단 상당히 좀 괜찮지만 네. 겨울철에도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 드라이아이스는 네네네. 사계절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겨울에는 조금 약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두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었던 여름 관련주들에 대해서 많이 올랐던 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유로스타님은 파세코와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망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오늘은 또 종목 상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빙그레도 또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네, 빙그레나 롯데푸드, 롯데칠성 이런 음식물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쯤 시세를 줄 만한 종목이라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지난 방송 때부터 계속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충분히 아무래도 10% 정도나 충분히 기본적인 수익을 주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예상대로 일단 되고 있네요. 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빙그레를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네. 빙그레 같은 경우 사실 조금 다들 알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딱 구체적인 일단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뚜렷하게 좀
엄청나게 일단 폭발적인 매출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단 매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효자 종목이거든요. 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서도 꾸준하게 일단 뭐랄까 비중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그 누구라도 일단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심 같은 종목이라 할까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수급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개인이 보시면 거의 그 10거래일 정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인은 미리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오면서 좀 팔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트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만약에 6만 4천 원대 회복한다면 고점까지는 일단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이니까 한 번 정도 터치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조금 더 가져갈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 관련주도 빙그레에 대해서도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6만 4천 원대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6만 3,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렇게 빙그레 말씀하시면서 농심과 같은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농심은 어떤 면에서 또 좋게 보시는 거세요?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생필품이다 보니까 네. 크게 나쁘거나 크게 좋은 업황을 떠나서 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농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농심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오늘 농심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0.9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중에 30만 6,500원까지 저점을 찍고 결국 종가도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전문가님 농심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저희가 일단 이 종목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 달부터 약간의 좀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28만 원대와 29만 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만 오면 충분히 한번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매수를 다 해서 한번 좀 차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비중이 좀 중요한데 비중을 일단 5% 내지 10% 선에서만 일단 하셔야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조금 두 번째는 좀 신중하게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28만 원대와 29만 원대만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그 누구라도 15%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영업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요. 지금 전년 대비 좀 보자면 2020년 12월부터 보시면 조금 영업이 조금 더 증가해서 수익이 좀 발생됐지만 올해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정도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양호한 상태로 생각하시고 비중만 조절하신다면 그 누구도 10%에서 20% 정도는 기본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아주 좀 네.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솔깃하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로스타님이 농심에 대해서 전략 되게 밝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렸을 때 28만 원에서 29만 원대에서 매수하기만 한다면 10% 이상, 20%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이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효성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화학 분야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효성그룹주들 어떻게 보세요? 네, 안 그래도 일단 시청자님께서 좀 얼마 전에 일단 어저께 정도 일단 질문을 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기본적으로 계속 좀
5월 달에 일단 고점을 찍고 좀 하락하면서 행보 조정을 좀 보이다가 거의 일단 매수 구간이 거의 끝난 차트이고요. 그리고 일단 11만 원대 좀 돌파되면 좀 강력한 상승을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대로 거의 일단 교과서적인 일단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그룹주들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네. 막상 실적이 잘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또 하락할 수가 있겠죠? 네네. 전문가님, 근데 이런 그룹주들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한 종목이 가장 네. 유망하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효성그룹 내에서도 네. 가장 좀 유망한 그룹이고 가장 강력한 종목을 먼저 일단 우선시 보고 이 종목이 만약에 밀리는지 돌파하는지를 일단 계속 눈여겨보면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시는 거면 효성을 보시는 걸까요? 효성을 일단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밀린다면 다른 종목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먼저 선두에 서서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종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효성 그룹주를 노린다면 이렇게 일단 구도를 잡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효성 그룹주를 노린다라고 하면 효성에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다른 그룹주들보다? 그동안 조금 이렇게 보시면요. 네. 지금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 반등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효성이랑 일단 본다면 전고점을 일단 효성은 넘어간 차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못 넘어갔으니까 내일도 만약에 이슈가 돼서 7만 9천 원과 8만 원 돌파될 때 진입한다면 한번 좀 시세를 일단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효성 대신에는 효성중공업을 좀 노려보자라는 네네네네네.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일제히 올랐었던 효성 그룹주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은 오늘 가장 크게 시세를 냈었던 효성보다는 조금 덜 시세를 낸 효성중공업에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지금 진입도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제 오늘 시장에서는 매각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인터파크 오늘 크게 시세를 냈었죠.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9,0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인터파크는 제가 그 전화 연결이어서도 노란톡방에서도 일단 그 좀 좋게 보고 있는 여행 관련주를 일단 보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일단 지금 상당한 이슈가 터져서 아마 저희가 일단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 5,000원 그리고 6,000원대이기 때문에 아마 또 진입에 성공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네. 또 현재 두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10,000원대라는 일단 상징적인 가격을 한번 찍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나마 여행 관련주 쪽에서는 인터파크가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좀 양호한 모습으로 일단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그때 설명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기관과 외인에서 좀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눈에 띄는 거는 오늘 보시면 일단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는 건데요. 개인들이 판 건 사실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외인과 기관들이 일단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일단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오늘 매각 이슈로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인터파크에 대해서 한번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시세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최근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2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9,020원인데요. 상징적인 10,000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인터파크의 시세 상승세가 여행주 전반 업황에 대한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여행주들은 지금 조금 눌림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모두 다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10,000원대 이상을 계속 조금 유지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기대적인 다른 종목들 군들도 기대적으로 조금 들어와서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만큼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일단 코로나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일단 그 조금 네. 무거운 종목인데요. 롯데관광개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1.26% 조정을 받으면서 19,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금 안전성을 좀 높은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이 종목을 조금 더 한번 아직도 일단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이 종목 좀 천천히 모아간다면 충분히 한번 좀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행주들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대응 전략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조금 전에는 이제 인터파크 매각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한샘의 매각 이슈가 새롭게 나왔어요. 한샘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한샘 같은 경우에는 24.68% 급등하면서 14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17,500원에서 장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146,50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한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도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이나 일단 여기서 좀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을 일단 드리긴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인수 얘기설로 일단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니까요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좀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힘들겠지만 상당히 조금 아직도 좀 올라가거나 충분히 일단 더 추가적인 일단 매수를 해서 좀 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최소한 조금 더 어느 정도 일단 조정이 줄 때 한다면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한 좀 진입이 필요하겠죠. 일단요. 예, 그래서 일단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또 보유 중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좋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란톡방에서도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건 조금 늦었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언제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또 한샘 같은 경우에는 건설 관련주들,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이쪽 섹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번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똑같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종목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샘 말고도 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9% 오름세를 보였고요. CD주도 1.7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현대리바트가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네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네, 한솔홈데코부터 살펴볼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시면 충분히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우선 이쪽 수급면을 일단 보자면 현재 사실 2020년에 사실 큰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좀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또 좀 매수세를 일단 5거래일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대목에서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엿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 진입에 성공한다면 첫 번째 매수 가격은 아무래도 2,400~500원대가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400~500원대 만약에 안착한다면 좀 비중을 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50%는 뭐 2,400원 돌파냐 아니면 2,400원 붕괴냐로 일단 보시고 추가적인 일단 가능성을 일단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리모델링 관련주들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솔홈데코 한번 시세 살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2,400원대를 돌파해주면 크게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유망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세 네. 번째 종목은요. 그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약간은 조금 어떤 상태에 와 있냐면요. 우선 그 6월 7일에 일단 고점을 돌파돼 있고 그다음 7월 6일에 일단 고점이 돼 있어. 한 달 새에 일단 고점을 확인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고점을 살짝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만약에 2만 원대를 일단 좀 지지해 준다면 한 번 좀 강력한 슈팅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자면 현재는 조금 전년 대비까지 일단 좀 아직 그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그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으면서 한 번쯤 오버슈팅을 일단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 이미 차트로서는요 실적이 좋게 나올 것만 같은 그림이 일단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외인이나 기관이 왜 샀을까? 라는 일단 의문점이 좀 남기긴 하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이라도 한번 2만 원대만 지지한다면 한 번쯤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적까지 한번 같이 노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리모델링 관련주들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솔홈데코에 이어서 현대리바트도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런 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내일도 2만 원대를 지지해주기만 한다면 아직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런 건설 리모델링 관련주들은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한샘을 포함해서 한샘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각 이슈까지 있는 한샘을 직접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말씀드리면 조금 성향의 차이인데 네. 좀 천천히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대응이 좀 안 돼. 그러신 분들은 일단 두 번째 그 2차적인 가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사실 좀 대응이 좀 되는 스타일이다. 그러시면 일단 직접적으로 일단 공략을 하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일단 직접적인 것 같은 경우는 네. 좀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조금 어렵다면 노란 톡방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관련주들 중에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시공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34%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재무구조 같은 경우 아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에 일단 조금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요. 아직까지 일단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선 네. 이렇게까지만 일단 보고요. 그다음 수급 상황을 일단 보자면 현재 지금 기간 같은 경우는요. 조금 매수를 좀 하다가 조금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의 매수세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일단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상승을 미리 해버렸고 지금은 현재 약간 좀 하락 중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서 일단 매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아마 매수 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는 종목입니다. 네, 시공테크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아마 2차 전지주가 아닐까 싶어요. 2차 전지주들 오늘도 시장에서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신성장 동력에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소재 부품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소재 부품은 네,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15% 급등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모 화학까지도 1.6% 오름세를 보였네요. 네, 우선 코스모 저희가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네. 여러 번 이제 그 방송에서 이 종목은 무조건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일단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 한번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일단 부속되는 좀 이렇게 소재 쪽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을 일단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오늘 코스모 신소재는 15% 넘는 급등세를 보였네요. 15.23% 오름세를 보이면서 37,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시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노란톡방에서 9시 한 5분 정도쯤에 일단 특징주라고 일단 미리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상당히 네. 조금 좀 시세를 분출하면서 거의 그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20%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차트적으로 보자면 지난 고점이 4월 27일에 고점 성공 후 하락과 조정을 일단 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3만 원대 돌파되면서 이렇게 또 추가 상승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수급적인 면을 한 번 또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 일단 지금 보시면 2021년에 100% 이상 넘게 넘는 영업 이익을 일단 달성했죠. 그리고 또 2022년에도 계속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외인과의 기관을 일단 특별하게 일단 관리하는 종목으로 일단 보여진다는 게 보이죠. 네. 보시면 거의 10거래일에서 20일까지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이좋게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6월 달부터 6월 16일부터 7월 초까지만 일단 매수를 하셨다면 충분히 일단 30%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계속 우상향하면서 거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차트 흐름인데요, 전문가님. 네네네. 지금 따라가도 늦지 않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따라가도 상관은 없는데 비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눌렸을 때 그 35,000원 그리고 33,000원대부터 조금 비중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비중을 타신다면 좀 불리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35,000원대까지 조금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거의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도 16%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 종목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또 코스모 화학까지도 언급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시청자님께서도 네. 내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먹어야 되는지 사실 모른다고 일단 많이들 네.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 좀 좋긴 좋은데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형제 일단 종목이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코스모 화학 쪽으로 좀 몰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상황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12,000원대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아마 13,500원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3,500원대 돌파된다면 한 번쯤 시세를 일단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조금 영업적인 면이라든가 회사적인 좀 규모가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 왜 상승하다가 좀 빠졌냐라고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개인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일단 수급면을 일단 보자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이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어저께 매도 쳤고 외인과 기관이 일단 매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올랐지만 다시 일단 개인이 찍어 누르는 외인과 기관이 좀 찍어 누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좀 수급적인 면만 본다면 외인과 기관이 일단 동시에 들어왔을 땐 당연히 매수겠지만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면은 12,000원만 지켜준다면 좀 매수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은 외인과 기관이 함께 합쳐서 들어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신소재 쪽을 관심 가져야 될까요? 그럼 코스모 화학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좀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좋기로는요. 코스모 신소재가 더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도 오늘 너무 시세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코스모 화학 쪽으로 좀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코스모 화학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눈을 돌리실 것 같지만 그래도 기업 자체는 코스모 신소재가 좀 더 유망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코스모 그룹주들 많이 봤는데요.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인 에코프로비엠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5.84%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는 244,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18만 원대부터 조금 눈여겨보는 종목인데요. 지금 18만 원 돌파 이후 21만 원과 22만 원대에서 계속 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난 7월 9일부터 일단 더 상승세를 일단 돌파되면서 결국 사실 일단 코스피 지수보다 좀 더 강력한 종목으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좀 아직도 유망한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지금 쫓아간다 하더라도 23만 원 미만 유지시킨다면 충분히 한 번 더 고점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일단 지금 2020년 이후 추가적으로 계속 영업이익과 성장성이 일단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 외인과 기관의 일단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눌림을 이용해서 좀 공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좀 더 만약에 오늘 종가가 244,600원인데요. 23만 원대만 유지만 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에 연일 경기 민감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철강주나 은행주들 그리고 정유주, 해운주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 중소형 철강주는 오늘 좀 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네. 그래도 아마 뭐 포스코나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네. 네. 포스코 한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34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아무래도 일단 철강주의 일단 대표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감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7월 9일 날 일단 매수세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쪽을 돌파하지 못해서 못 올라가는 것뿐이고 지금 현재 올라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노란탑방에서 좀 많이 좀 얘기했던 종목인데 네. 아직은 조금 힘이 약하지만 한번 좀 강력하게 오버슈팅 한다면 전 40만 원대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종목으로 보이시긴 합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온다면 40만 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른 철강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철강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강판도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동국제강까지도 1.66%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아니면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축소하시는 게 좋은 걸까요?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네. 아까 전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내려오면 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쌍고점이다, 쌍바닥이다. 이제 시청자분께서 일단 많이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많이 나누는 대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를 보시면 5월 10일쯤 그리고 일단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다시 6월 25일쯤 고점을 찍고 현재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일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만약에 일단 비중을 실어준다면 다시 58,000원과 그리고 43,000원을 좀 노려본다면 충분히 일단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일단 좀 길게 간다면 연말까지 가져가야 하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현재 지금 2020년에 그 영업 실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좋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만 반면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 시에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다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철강주 쪽에서 조금 전에 이번에는 중소형 쪽 한번 살펴볼까요? 네, 동국제강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국제강이요? 네네. 네. 사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일단 수익을 주고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시청자분께서도 일단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일단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보시면 4월 29일 그리고 5월 12일 정확히 일단 고점을 일단 찍었죠. 보통 이럴 때 일단 고점이 일단 나올 수 있고 또 저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추세선만 하나 쭉 그어준다면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지금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과 아래로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는데 아마도 이 친구들이 한번 뭉칠 때 네. 그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가 아니라면요. 여기서 빨간 양봉을 하나 만들어줄 때가 1차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한다면 충분히 지금 그 영업적인 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네. 2020년, 2021년 그리고 일단 2022년까지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좀 양호한 상태를 일단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투자를 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중적인 면만 관리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27,000원대 회복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일단 20% 이상 정도? 20% 이상이요? 네, 좋네요. 네, 오늘 약세를 보였었던 경기 민감주들, 그중에서도 철강주들에 대해서 흐름 잘 짚어주셨는데요. 동국제강까지도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